네, 국민의힘 김상욱이죠. 처음에 아주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먼저 나서서 탄핵을 찬성하면서 나섰던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누가 꽂았는지 뭐 그런 것도 아실 거고,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기각될 시에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뭐 죽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굶으시면 되지. 왜 기각 시에 하시는지 지금 굶으세요. 그냥. 네, 진짜로. 왜 이렇게 조건부를 거시는지. 그리고 각하되시면 혹시 안 굶으실 건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꼭 기각돼야만 굶으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아무튼간 여러분, 이 김상욱을 비롯해서 몇 명 더 있죠? 탄핵 찬성파들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들은요, 좀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 일단 돌아오고 좀 민주당으로 가시든가, 저기 기본소득당으로 가시든가, 진보당으로 가시든가, 아무튼 좀 가세요. 좀 새로운 미래당으로 가시든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가시고, 아무튼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뭐 탄핵 찬성파 층만 아니라 이 지도부를 비롯한 이 기회주의자들, 이 정말 많은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물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진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파 정당은 심각합니다, 문제가.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엄청 높고 탄핵 기각에 대한 여론이 엄청 올라가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74%가 여론이 나왔어요. 탄핵 기각이. 이거는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게 이 정도인데,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더 높다는 건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사상 최초 어느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탄핵 기각 여론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완전히 이건 개몽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막 이렇게 대놓고 탄핵 찬성은 안 하고 있지만 하는 그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을 보시면요, 그냥 저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그 지도부는요, 권영세, 권성동을 비롯한, 여러분 이걸 보시고 과연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안 올랐고 탄핵 기각 여론이 안 올랐고 2030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은 탄핵 반대를 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안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면 뭐 민주당은 당연하고요. 네, 국민의힘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최재해 감사원장과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세 분의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심지어 전원일치로 기각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탄핵 심판에 앞서서 굉장히 좀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만약 그쪽이 인용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거라고 봤는데, 이거 전원일치로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기각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인용시키는 거 아니냐, 막 안심시키기 전략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는 뭐 기각이 되어서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인용됐으면요 더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팩트고요. 정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기각이 된 건요 잘 된 겁니다. 심지어 전원일치로. 네, 이렇게 된 건 잘 된 거고요. 아무튼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요, 그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있죠. 돈봉투 사건.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나오시자마자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뭐 특수본 이 장악한 이 중앙지검 박세연, 그 검사가 계속해서 구속 취소를 안 해주고 막 그러려고 했었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좀 돌아와서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간에 감사원장님도 그렇고 이창수 중앙지검장님도 그렇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는요, 할 일이 더 많죠. 네, 중앙지검보다 더 많다고 보는데 정말 그 USB라든가, 네, 이제 그 선관위 회계 감사도 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감사원의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선거 이거는 진짜 파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고 아무튼 이게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 카르텔이. 네. 물론 심상치 않다 정도는 2020년 뭐 그 이전부터 예상은 해왔지만 이렇게 클 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또 이제 감사원장이 돌아오자마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민주당에서 주장한 건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면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그런 감사원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 국회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국회로 이관하겠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해치는 거라고, 정면으로 해치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감사원 국회 이관을 비롯해서 감사원의 인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를 그런 심의하는데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거죠. 그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감사원의 직물 감찰 시 행정기관 자체 감찰 후에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 이게 행정기관에서 자체 감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여러분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감사원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원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외부 감찰 임명을 검토하겠다. 이게 보시면요, 정확하게 감사원을 본인의 다수당에 그 아래를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내각제가 위험한 겁니다. 국회 힘이 엄청 세지는 거잖아요. 의회의 힘이 엄청 세지는 게 내각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게 내각제스러운 그런 개정들이에요. 내각제스러운 개정들. 네, 여러분, 본인의 그 국회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면 또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개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고 제왕적 의회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각제랑 반대되는 그런 개헌을 언급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셔도 내각제 세력과 엄청 더 싸우셔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큰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각이 되어서 돌아오셔도 정말 어찌 보면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돌아오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 내각제 세력은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에 거의 여야 할 필요 없이 지금 완전히 그 권력을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손입니다. 그것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이제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야를 굉장히 넓힐 필요가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히면 사실은 좌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모르거나 아니면 양심이 없거나 진짜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진짜 그런 가치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거죠. 우리가 좌파랑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국민의힘에 개헌특위가 있어요. 저번에도 많이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개헌특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주호영이 이제 위원장이죠. 개헌특위가 이제 2차 회의가 13일 날 열렸습니다. 네. 어제죠? 13일 날 열렸는데,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말 할 때입니까, 진짜로?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요. 탄핵이 인용될 시에는 4년 중임제를 원포인트로 개헌하겠다. 4년 중임제를,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이거를 바로 하겠다. 근데 기각될 경우에는 여러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개헌 자체가 저는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이들이 전에 만나고 막 야당과 그 원로회, 헌정의 원로들과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가 내각제예요. 내각제인데, 중간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계속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은희라는 사람도 같이 여기서 대변인 역할을 거의 하고 있고요.
네. 본인들이 뭔데 지금 탄핵이 인용될 시에 개헌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기각될 시에는 조금 더 여러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본인들의 적은 본인들의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 기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걸로밖에 지금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87 체제의 종식을 하는 이런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개헌과 윤석열 대통령님이 주장하는 개헌은 저는 지금 완전 딴판이라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내각제, 의회의 그런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자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쪽에서는 오히려 국회 해산권을 주장하고 있고 제왕적 의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개헌을 가야겠냐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거 지켜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기각돼도 이거 개헌 특위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이재명 개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네, 이재명이 뭐 권력을 뭐 과하게 썼고 탄핵을 지금 뭐 거의 30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거의 끝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개헌이라는 이슈를 두고 이재명은 거의 포위됐습니다. 거의 포위됐어요. 내각제 세력과 친문과 비명계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까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내각제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개헌 이슈를 띄우면서 완전히 지금 이재명이 포위가 됐습니다.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3월 말 안에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거법 2심과 위중교사 2심에 대한 그런 재판도 있고요. 뭐 이런 말을 하죠. 줄탄핵 좋다고 했겠나. 민주당도 잘못 있다고 생각. 이게 뭐냐면요. 민주당 내부를 비판한 거예요. 본인에 대한 잘못의 반성이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를 비판한 거예요. 어찌 보면 벽을 친 거예요. 뭐 얼마 전에는 뭐 본인에 대해서 뭐 이제 위협이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거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진짜 무슨 갑자기 이제 본인이 뭐 불쌍한 그런 스탠스를 잡고 있는데 전혀 안 불쌍하고요. 네, 전혀 안 불쌍하고요. 아무튼 이 사람도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기각되고 돌아오시면요.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안에 갈등이 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여러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지금 이 사태에 가려졌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 그 상처가 골마가지고요. 곧 터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곧 재밌는 일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요. 항상 제가 국제적으로 볼 이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몇 달 전부터 사실 2달 전부터 해서 이 미국의 개입을 갈망하고 또 불안해 하시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기사 왜 안 터지냐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뭐 말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은 있었어요. 미국은 이미 개입 중이었고 이 상황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개인적으로 그 투자한 나라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잘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죠. 딱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볼 때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여러분 저는 받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이제 저력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미국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굳건한 동맹국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저는 희망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내부적으로는 좀 최근에는 그 중국의 입김이 좀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만약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고 우리가 또 지켜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켰다 하면 일본이 또 우리한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야 뭐 이제 미국 도와주세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요, 여러분 한국 국민들이 버티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봐요. 근데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뭐 당연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정말 별일들이 있습니다. 별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겪으면서 정말 많은 그 감정의 변화와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그 라이브를 여러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이 국민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면요. 미국이 나중에 지금 당장 개입은 뭐 내정 감축 형태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만약 같이 하게 되잖아요. 정말 제2의 건국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최상목 대행 관련해서, 무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40여 개 임명을 막으면서 트럼프랑 끈끈한 외교 중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상목이 형님이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원식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최상목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급해 보여요.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마음속에 뭔가 지금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그 속내가 지금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혹시? 네, 언론에 나온 기사들만 봐도 저는 보입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고 마은혁 임명 안 한 건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 쳐줘야 합니다. 박수 쳐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선고를 미루고 있어요. 지금 말이 달라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감사원장이 먼저 나오네. 이창수 중앙지검장님이 먼저 나오네. 또 검사 2명이 먼저 나오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도 뭐 먼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이게 보시면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그 가결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200석이냐 150석이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있는데 지금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그리고 언론들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당연하게도 여러분 그 헌법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각하가 되면 이런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면 또 최상목 대행의 그런 임명도 원천 무효화가 되고 그 2명 임명한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무효화가 되게 이게 완전히 지금 딜레마예요. 메비우스 띠 같은 그런 결과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하를 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님 둘 다. 그리고 아니면 4대4 기각 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오늘 선고를 저번 주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예상을 했는데 물론 기습 발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전날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보통 이제 3일 전에 이렇게 언제 선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주는 게 이제 국룰인데 보통 오늘까지 이야기가 없었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에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네, 여러분 다음 주가 더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말리는 그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지금 상황을 약간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복귀부터 해가지고 이런 개헌에 대한 문제도 지적 드렸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미국과 어떤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세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웃을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제가 볼 땐 눈이 좀 돌아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가보면 저희 쪽 말고 저희 반대쪽 친구들이 눈이 돌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 조심하시고 저야 상관없지만 이제 시비 거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을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그냥 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라이브 제가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라이브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